7월 1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를 오늘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칼끝이 국민의당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에게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언급하면서 특혜 채용 녹취를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와 가짜 통화를 하며 녹취를 조작한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녹취 조작이 확실한 만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관심은 이제 제보 조작 정황을 국민의당 어느 선까지 알아내는 겁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오늘 오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 씨를 소환해 이른바 윗선에 대해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권 부단장 등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았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진술과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권 부단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도 검찰에 줄줄이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기자회견은 제보가 조작됐을 정황을 알면서도 국민의당 당 차원의 암묵적 묵인 혹은 의도적 무시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 칼끝이 국민의당 어디까지 파고들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된 오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사건이 불거진 후 16일 만에 처음으로 당사자와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안 전 후보는 오늘 오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모든 정치적 책임은 당시 후보였던 자신에게 있다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 씨가 굳이 말을 돈 주고 살 필요 없다. 삼성 말 타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삼성의 말 제공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정유라 씨가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이 같은 진술을 했는지 법원 안팎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유라 씨가 당초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오겠다던 입장을 돌연 뒤집고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전격적인 증인 출석만큼이나 정유라 씨는 화끈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 씨는 말을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며 삼성이 사준 말을 두고 네 것처럼 타면 된다는 어머니 최순실 씨의 말을 들었느냐는 특검 질문에 그런 말은 들었지만 내 말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이 직칭한 말은 살시도라는 이름의 명마입니다. 이와 관련 정 씨는 처음 살시도를 샀을 때는 삼성이 대금을 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너만 지원해준다고 소문이 나면 시끄러워지니까 살시도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어머니 최순실 씨의 말을 듣고 삼성이 살시도를 사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정 씨의 설명입니다. 정유라 씨는 그러면서 어머니 최순실 씨가 삼성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토달지 말고 이름을 바꾸자고 말했고 이후 이름을 살바토르로 바꿨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삼성이 제공한 수십억 원짜리 말 비타나 V 등 말 세피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이름으로 바꾼 이른바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 씨가 삼성의 말 지원 사실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말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삼성이 시켰고 실제 그렇게 했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나아가 삼성은 물론 어머니 최순실 씨까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겁니다.
말세탁은 삼성이 모르는 상태에서 최순실 씨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정유라 씨는 말이 바뀌기 바로 전날 엄마가 코펜하겐 공항에서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삼성 관계자 3명과 만났다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오늘 증인 출석과 증언에 대해 여러 사람이 만류했고 나오기 싫었던 게 사실이지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 오늘 진술에 대해 법원 안팎에선 확인된 혐의를 인정하고 털고 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진술한 것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우병우 전 수석 등 12명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금융계 인사개입 증인신문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 정부부처 문건 유출 증인신문에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외에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사실상 동성애는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위헌 소송 변호인단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사상 최대 규모 변호인단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오늘 네.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기자회견에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송상교 변호사와 네. 대리인 단장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 또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한가람 변호사,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이종걸 활동가가 참석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위헌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는 70명이 넘고 네. 변호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리인단 최종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게 민변의 설명입니다. 네. 네, 뭐 이번엔 끝장을 보자 이런 각오인 것 같은데 그 전에도 국내 동성애 처벌 위헌 소송이 몇 번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뭐 어떤 내용에 대한 위헌 소송인가요? 네, 입대 동기였던 전역을 한 달 앞둔 A 병사와 B 병사가 네. 합의하에 서로 성적인 접촉, 그러니까 동성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네. 군인 신분이지만 전역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군검찰은 군사법원이 아닌 인천지법의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네. 뭐 아무리 군인이고 동성애라고 하지만 합의하에 한 뭐 이른바 성접촉을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조항 뭐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군형법 제92조의 6인데요. 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 즉 군인에 대하여 학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취지는 군인에 대한 성추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막아보자는 건데 네. 실제로는 군인 동성애 처벌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네. 2015년 11월에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도 해당 조항이 동성애를 범죄시하고 있다면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이번이 4번째라고 하는데 이번 위헌 심판은 이례적으로 법원이 먼저 직권으로 신청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법은 해당 법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될 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네. 헌재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뭐 이렇게 위헌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계속 해당 조항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왔었잖아요. 네, 헌재는 2002년과 2011년 또 네. 2016년에 잇따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 결정에서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민희 변호사는 오히려 특정한 집단을 차별 취급하는 게 군기강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특정한 집단을 차별 취급함으로써 오히려 군 기강에는 저해가 되고 군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이 많은 징병제 국가, 모병제 국가의 군사 관련 싱크탱크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적인 조항은
없애는 게 추세고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한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국내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혐오와 차별이다. 그러니 철폐해야 한다는 게 이번 위헌 심판 신청의 취지입니다. 네. 뭐 대법원은 헌재가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니까 법률심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유죄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테고 일선 법원에서는 뭐 위헌 심판을 제청하고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서울지역법원의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 법원에서 형사 단독 재판을 맡은 판사가 공판을 마친 뒤 회식 자리에 동석한 여성 검사의 몸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검사는 다음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판사는 여 검사에게 사과했지만 대법원은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 언론인 클럽이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오늘 토론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토론회 주제에서요. 네. 말씀드렸듯이 법조개혁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 네. 그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눠서 진행됐고요. 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법 개혁에 대한 그 주제 발표에 나섰고 네. 검찰 개혁 부분은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습니다. 네. 뭐 패널로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법연수원 총괄기획인 기우종 부장판사 네. 그리고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법조계 인사 등 현직 기자들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법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실질적인 법조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법조 언론인 클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각계각층에서 쟁쟁한 인사들이 참석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토론회 패널들의 구성과 성향이 다양한 만큼 네. 현 상태에 대한 진단과 원인 분석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현재 법조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개혁의 방향은 국민을 위한 민주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참석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사안별로 볼까요? 먼저 사법부 개혁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장영수 고려대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사법 독립이 개혁이 또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병행돼서 네. 추진돼야 한다 이런 상호 보완적 과제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네. 역대 사법 개혁이 미완으로 끝난 이유를 네. 국민의 눈높이와 그 정치권 사법부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그런 점 때문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네. 사법 개혁은 결국 민주주의의 지향점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네. 또 이어진 토론에서 사법개혁은 갑질 근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는데 네. 사법 운영자인 법조 3륜이 갑이고 사법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이 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네. 이 갑을 관계가 재설정돼야 한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법조계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요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문제와 네. 과다 수임료 등 비상식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네.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 제도 도입 등을 들었습니다. 네. 검찰개혁 토론회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검찰개혁 관련 발제는 네.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의문, 이 불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네. 인하대 로스쿨 김인혜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요. 네. 이 김인혜 교수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011년 네.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공동 집필할 정도로 한 검찰 개혁론자입니다. 네. 아무래도 검찰 개혁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민정수석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네. 인적 개혁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제도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또 많이 나왔던 말이긴 한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력의 남용을 제도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더불어서 검사장 직선제와 검찰 평의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시대적 화두이긴 화두인 것 같네요. 논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사의를 표한 박성재 서울고검장이 오늘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이 마치 범죄 집단처럼 손가락질 받는 힘든 상황에 집만 남겨두고 떠나게 돼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 고검장은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진정으로 어떤 길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인지 깊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4세 여아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 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황다현 변호사는 오늘 유사 피해자 사례를 모아서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변호사는 첫 고소 이후 여러 건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했다며 이들 사안을 정리해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허 심판 및 소송 대리 자격을 놓고 성명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리사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변리사법은 변호사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며 변호사가 변리사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협은 앞서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가 특허 심판을 대리하지 못하고 법원이 특허 유무효를 판결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재정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 변호인 제도를 도입한 후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구속 적부심 신청 건수는 월 평균 9.2건으로 제도 시행 전 평균 4.8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